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제가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국회에서 11시 3분에 국회로 모이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추경호가. 그런데 윤석열하고 11시 11분에 한덕수가 추경호한테 7분 33초 동안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앙당사 3층으로 오라고 해요. 다시. 그리고 이 윤석열하고 추경호랑 또 통화하고 또 국회 외결위회의장으로 오라 그래요. 그날 추경호하고 한덕수가 7분 33초를 통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나오는 겁니다. 11시 11분에 한덕수랑 7분간, 11시 25분에 추경호랑 윤석열하고 2분간, 11시 26분에 나경원하고 윤석열하고 40초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순 때 10,000명이 죽었고요. 4.3 때 3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왜곡했던 것들 어떻게 누가, 자, 법원행정처장님, 우리가 처음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 하자 그러던가요? 아니죠.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 들으면서, 봐! 법원행정처장도 위원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에요.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처음부터 하자 그랬나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윤석열이 직위원에게 여러분이 꽂아줬어요. 법원행정처장도 꽂아준 거 몰랐잖아요. 랜덤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 딸 랜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 아니라고 지적해야지 맞죠. 그런데 나와서 앵무새처럼 의원님 관련 있는, 누가 그렇게 믿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고요. 법원 내부에서 제보가 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윤석열을 가져 꽂아서 써요라고 제보를 받아서 우리가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장을 쳐야 되는데 2월에 조희대가 영장 전담 재판부를 수원에서 3명을 갖다 놓습니다. 이건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위원님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 이제 첫째 우리 지부장 그 사건은 처음에 이제 김용현 사건이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무작위 답변 한 번만 전담되다. 주세요. 요거 하고 마저 답변 주세요. 예. 저기 박성재는 영장이 기각되는 게 맞아요? 아무리 봐도 맞아요? 윤석열 체포, 이정재는 윤석열 체포 영장을 또 기각해요. 아무리 봐도 맞아요? 한덕수 CCTV에 다 나왔는데 정재욱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저 3인 3인을 2월에 조희대가 갖다 꽂잖아요. 그리고 계속 기각하는데 그럼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걸 여러분에게 먼저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되고 있는 걸 법원행정처장님은 이야기하셔야죠. 틀렸다고. 저희가 10번도 더 얘기했잖아요. 내부에서 바꾸시라고. 저만 얘기했습니까? 모두 다 기회를 계속 드렸어요. 안 되니 영장 전담 재판부 2월에 조희대가 갖다 꽂고 전부 다 기각시키고 있다. 그러니 그러면 법으로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직위원에게도 관련 범죄라고 갖다 줬다고요? 관련 범죄, 그런 범죄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런 식의 한 번도 없는데 이걸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다 윤석열 랜덤으로 한 줄 알았어요. 노상원도 랜덤으로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다 보니 다 직위원이네.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안 바꿨고 여러분이 공정하지 않았으니 위원이에요. 여러분은 다 법을 왜곡한 거예요.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이제 받아들이셔야 해요. 예, 말씀 취지는 받아들이셔야 해요. 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첫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누누이 이제 답변을 했고, 뭐 저도 물론 이제 보고를 받아서 이제 전달한 겁니다만은 이제 그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첫 번째로 김용현 사건은 이제 무작위로 전사배당을 받았고, 거기에 이제 그 관련 사건, 즉 내란 사건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거기에 이제 와서 배당됐다 이렇게. 윤석열 사건을 관련이라면 붙일 수 있어요? 그렇게 거대한 사건을
관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관련이거나 아니면 사건 관련이거나 할 때 이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적인 용어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줄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같은 방에 있는 다른 판사들하고 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예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오래됐으니까 이제 특정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단정적으로 못 드린 거고 다른 판사들도 그런 경험은 많이 있다는 것이고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서울중앙 이야기를 해서 관련 사건 이제 배당 사람이 다르더라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이제 그 수원에서 이제 세 분 판사님이 이제 그 영장 보러 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분담은 이제 각급 법원에서 저희 이제 대법원이나 행정처는 전혀 관계없이 각급 법원에서 이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그렇게 사무분담을 정하는 겁니다. 마침 그때 수원에서 온 판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장이 갔느냐 하는 것은 그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아마 잘 알 겁니다만은 그 저기 대법원장 사무분담위원회가 위헌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 법으로 정리해 줘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자, 윤석열은 내란 수개죄만 있습니까? 아니면 직권남용죄도 있습니까? 예, 같이 있는 걸로 직권남용죄면 일반 사건입니까? 다 일반 사건으로 제가 알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란 수개와 이게 직권남용이면 선거 부패로 하든지 여러분이 이게 딱 됐을 때 내란 전담재판부를 꾸려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시는 게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는 다 랜덤으로 무작위로 제대로 해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은 갖다 붙였어요. 갖다 붙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보세요. 관련 사건이라면 이 거대한 내란 수개죄를 직연에게 갖다 붙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관련 사건이라고. 예? 그리고 그런 줄 알고 계셨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틀렸잖아요. 그러면 고치셔야죠. 조희대는 왜 안 고칩니까?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면 그 정도는 해줘야 대한민국 국민이 믿죠. 네,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잘못된 걸 그대로 해나가면서 어떻게 그걸 위헌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내란 전담재판 가지 않습니다. 헌법 101조와 102조에는 법관은 법률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과 법관은 법률로 정한다. 그런데 어떻게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위헌은 그 법원들이 한 겁니다. 네, 서영교 위원님, 네,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그 법원 행정처장님, 예. 찐윤파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신문에서 잠깐 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정확한 취지는 제가 취지도 아시죠? 네, 찐이란 말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찐윤파가 정치권에도 있고요, 검찰에도 있었고요. 네, 친윤에 더 나아가서 아마 최측근을 찐윤이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영교 위원님이 수원지법 3인방 영장 전담 판사가 이 내란 공범이 윤석열, 김건희에 가까울수록 핵심에 다가갈수록 기각이 번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태용 그 국정원장은 언론 구속이 되던데 박성재나 저렇게 최측근으로서 훨씬 내란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봐지고 또 사후에 증거인멸에 깊이 가담했다고 봐지는 사람일수록 영장이 기각되는 겁니다. 우리 그거 다 알아맞힐 수 있어요. 주경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법원에도 이 수원 3인방처럼 찐 조파가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 배당 사무를 말씀하시고 마치 이것을 공정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일반론 가지고 얘기하시는데요. 결과는 이미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왕적인 대법원장 한 사람이 보직 발령이나 승진 인사나 이런 걸 다 좌지우지 하시잖아요. 거기서 판사들이 내부 독립적인 재판을 안 한다고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실질적인 사법부 독립이 내부에서부터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불공정한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그냥 사법부 독립이라고 그것을
헌법상의 최상위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최상위 가치는 주권 재민이고 국민 보호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입법부는 새롭게 설계할 책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축조심사하고 있는 이 안은 사법부가 고민 끝에 내놓은 설계도인 겁니다. 새로운 설계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부가 그리고 아까 뭐 김용민 의원님이 대강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법원 행정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지혜롭게 다 돌파를 해내셨고 그걸 법원 행정처장님도 마음속으로는 깊이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9조에 이 전담재판부를 두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이미 계속된 재판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강제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속되는 기소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전담재판부로 보내도 하던 그것이 배당의 무자익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뜯어봐도 위헌석은 조금도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이미 사법부 독립의 울타리 안에서 만행을 저질러 사법부에 파괴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축조심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